안녕하십니까, 유석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11일입니다. 법인회생, 기업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에서 신청을 하면 일주일 이내에 보전처분 그리고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령이 되는데,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의 그 강제집행 등 어떤 권리행사를 중지시키거나 금지시키는 걸 말하는 거고, 보전처분은 회생을 신청한 채무자 회사 또는 채무자가 어떤 일정한 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전처분에 따른 그 유의사항이라는 게 있는데, 제 영상에도 여러 편이 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보전처분이 나면 그 채무자의 모든 재산의 처분금지, 파는 게 안 되고, 그 다음에 변제가 안 되고, 변제를 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담보를 설정했어도 안 되고, 돈을 빌려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임원이나 직원을 채용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는 이 모든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전처분이 나면 보전처분 결정문을 잘 읽어보고 그 내용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관리인 직무 편람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100이면 100 대표이사님이나 채무자가 읽어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잘 숙지하고 있다가 의뢰인들한테 필요한 경우 알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보전처분했던 유의사항을 제가 상세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보전처분을 할 때는 날짜하고 시간까지 결정문에 기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 모든 재산의 처분이 금지되며, 보전처분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채무는 회생채무이기 때문에, 회생채권이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 없이는 지급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주된 내용이고, 진행 중인 모든 소송은 수개허가, 소송을 이어받는다라고 하는 수개 절차를 밟아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전처분 결정 이후에 모든 지급, 급여를 포함해서 지급하는 행위, 그 다음에 채무 부담 행위, 직원, 임직원, 임원 채용 행위, 이런 것들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해야만 합니다. 급여 중에 임원은 등기가 되어 있든 등기가 되어 있지 않든 간에 재량을 가지고 일을 하는 그 사람을 임원이라고 하고, 직원은 대표이사나 임원의 지휘 감독에 복종하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임원의 급여는 회생채무, 회생채권이기 때문에 개시 결정일까지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임원은 직원하고 천지차이예요. 다만 공익채권이다라고 허가를 받아가지고 임원의 근로자성, 임원이 말만 문의, 문의만 임원, 이런 거를 증명을 해서, 소명을 해서 임원에 대한 그 보수를 지급 허가 받아가지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을 파는 거 안 되고, 담보 제공하는 것도 안 되고, 돈을 받는 거, 돈을 대출하는 거, 신규 대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카드 사용도 안 돼요. 카드는 직불카드,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모든 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에 허가를 받고 행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허가 신청을 하는 게 이제 변호사 선임을 하면 변호사가 알아서 이제 해주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유의사항을 관리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해야 돼요. 그리고 관리위원 허가사항이 있고 재판부 허가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재판부 허가사항인 경우에는 소명을 잘하고, 그 다음에 허가가 날 수 있게끔 증거 자료를, 소명 자료를 잘 챙겨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허가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지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돈을 지출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발생 시기, 발생 기간, 그 다음에 어떤 지급을 해야 되는 채무의 증빙,
그다음에 청구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이런 것들을 첨부를 해야 되고, 법원별로 이 허가서 양식은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관리위원한테 양식을 받아가지고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게 그 해당 법원, 회생을 신청한 법원의 그 업무 스타일에 맞게끔 신청서를 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돈을 쓰거나 아니면은 재산을 팔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임직원을 채용하거나 했을 때는 전부 다 무효입니다. 무효고, 그리고 자동이체 해놓은 거 있잖아요. 자동이체. 보존 처분이 나면 자동이체도 전부 해지해야 됩니다. 해지하고 직접 그 허가를 받아서나 아니면 허가 금액 이하일 때는 직접 그거를 지급을 해야 되지, 자동이체 걸어놓은 것은 전부 다 해지돼요. 그리고 신청을 법인회생, 기업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을 신청하고 나서 보존처분 나고 개시결정이 만약에 나게 되면 그때 우리한테 채무자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 사람도 있고 돈을 줘야 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채권자, 채무자가 동일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같은 금액을 줬다 뺐다 할 필요 없이 상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채권 신고 기간 말일까지 상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자금 관리에 예납금도 내고 뭐 하려고 했는데 아니면 다른데 돈을 쓰려고 했다가 이게 상계가 돼버리면 돈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 현금 관리, 예금 관리에 대해서는 변호사한테 설명을 잘 듣고 업무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채가 50억이 넘어가면은 채권자 협의체라는 거, 협의회라는 걸 구성하게 돼요. 보통은 이제 채권 액수가 큰 채권자 순서로 해가지고 다섯 개의 채권자 또는 7개의 채권자 이렇게 구성을 해서 채권자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일반회생이나 간이회생에서는 이거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 어느 지점에서 받았죠. 근데 회생에 들어가면 그 지점은 이 회생 업무를 처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본점으로 이제 채권 관리 그 팀으로 심사역이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이제 업무가 이관되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 회사의 채권을 관리해주는 은행의 담당 직원의 이름이나 연락처나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가지고 법원에 보고를 또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보존처분일 당시에 채무액들 이런 건 이제 채권자 목록을 나중에 이제 개시결정 이후에 제출을 하기는 하지만 신청서 상에 채권자의 연락처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원인이라든지 담당자라든지 팩스 번호, 뭐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잘 기재를 해가지고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회생이라고 하는 거는 집단적인 그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법인회생, 기업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을 신청하면은 일주일 안에 포괄적 금지 명령이 나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을 이제 금지, 중단시키는 이제 손발을 묶어 놓는 거고, 보존처분은 채무자의 손발을 묶어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가급적이면은 자산이나 부채를 이렇게 동결시켜 놓고 진행을 하고자 하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보존처분에 따른 유의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정문 상에도 있고, 그리고 관리위원이 유인물을 나눠주기도 해요. 법원마다 업무가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동일한 것은 파는 거 안 되고, 담보 제공하는 거 안 되고, 지급하는 거 안 되고, 그 다음에 임직원 채용하는 거 안 되고, 신규로 대출받는 거 안 되고, 안 되는 행위가 너무 많아요.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법원, 해당 재판부가 사용하는 허가서 양식에 맞게 그거를 이제 제공을 받아서 작성해가지고 허가를 사전에 받아두고 자금을 집행해야 될 때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게끔 미리 사전에 허가서를 제출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가를 못 받으면 그 행위는 무효라고 했죠. 그러니까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상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존처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상당히 주의사항이 많기 때문에 로펌이나 변호사하고 로부터 설명을 잘 듣고, 그리고 업무 처리나 자금 집행할 때 유의할 점이 많기 때문에 설명을 잘 듣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이 좀 있긴 한데 다시 한 번 더 이 보존처분이 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의 행위를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숙지를 해야 된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